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어제 화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그동안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 자, 테마스쿨 그리고 또 히든 종목 이런 것만 얘기해왔던 13시 투자스쿨에서 그동안 여러분들께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 투자에 대한 마인드, 보통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뭐라 그러냐, 보통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는 심리교육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투자 심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거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3.1절 때 제가 녹화했던 거에 많은 분들이 좀 열광하시더라고요. 기법 얘기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그때 기법에 대한 복습, 그리고 또 다른 기법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자, 기법이 2개. 자,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으로 끝이냐? 아니죠. 자, 1분기에 여러분들이 또 열광하셨던 저의 빨간 책, 파란 책, 1분기 테마북,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 그러면은 상반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가, 이거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해드립니다.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로 구성된 오늘 석가탄신일 특집 13시 투자스쿨 본방 끝까지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 클래스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투자 마인드에 대한 투자 교육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규의 투자스쿨, 투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야말로 마인드 교육이죠. 자, 그동안에 가지고 심리라든가 아니면 마인드 교육을 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저도 역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당연히 실전에서 투자를 해왔었고, 또 거기에서 수많은 경험을 해왔고, 그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항상 4가지를 얘기했죠. 김선규의 투자 4계명. 첫 번째, 세상에 나쁜 주식은 없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랬죠. 우리 강영욱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얘기를 했듯이 세상에 나쁜 주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이게 안 간다, 뭐 마이너스 80% 90% 뭐 죽어도 안 가요, 상장 폐지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쁜 주식은 없습니다. 세상에 나쁜 마인드는 있을지언정 세상에 나쁜 주식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진행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분의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돈을 투자한다 그랬을 때 절대 기억해야 되는 거, 이 돈이 들어갔을 때 분명히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 자, 주식 투자의 개념은 무엇이냐? 금융상품의 그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는 원본 손실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100만원이 전부 다 손실을 보고 없어질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원본 손실 상품이고, 여기에 속하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 즉 정확히 얘기하면 증권이죠. 증권 투자, 이거는 채권도 지금 포함이 되는데, 이 주식과 증권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은 기대를 해요. 자, 이게 2배를 가면 좋겠다, 10배를 가면 좋겠다, 뭐 10배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도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어느 매수 포인트에 들어가느냐 혹은 이것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결국은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세상에 주식이 나쁜 것은 없어요. 나쁜 주식은 없다. 단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내가 문제일 뿐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내는 쓰고 종목의 수익은 달다. 당연한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따가 또 한번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보여드리겠지만, 자그마치 10년이 넘도록 횡보만 하는 그런 주식도 있었습니다. 그랬다 갑자기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2, 3일 안에 20% 이상 혹은 상한가를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 종목의 수익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골라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괴롭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면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고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두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 그것만이 인내에 해당하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정말 괴로운 거는 어떤 거냐면요, 하루는 떨어졌다 하루는 올라갔다, 이것이 냉탕 온탕이 반복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올라가면 좋지만은 떨어지면은 그만큼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수많은 투자자님들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저도 역시 그런 것들을 겪어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자 할 때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종목이 정확히 내가 원하는 목표가의 수익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게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목표가를 설정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욕심이 손실을 낳는 거고, 결국은 손실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통장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자, 욕심이 손실을 낳는다. 당연한 겁니다. 자, 하루 만에 뭐 여기에서 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을 찾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은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골라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종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100% 투자에 무조건적인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돈이 많이 있다 그랬는데, 이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노린다 그러고 오셨다가 여기에서 9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엄청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 지금 한두 분이 아니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욕심을 너무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교황 이상, 그 물량 이상의 물량을 매수를 하는 상태가 가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 종목이 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급락이 나오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욕심을 부렸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의 투자는 이상하게 뭔가 왜곡이 되게 돼 있어요. 정당하게 노력해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그런 수익이 아니라 욕심이 개입된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투자는, 즉 그러한 매수는 결국은 손실을 낳게 돼 있고, 이 손실들이 한두 번 아니라 한 3번, 4번 혹은 10번, 20번 자꾸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계좌는 녹아내려서 그야말로 텅 빈 통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일원의 수익이 태산을 만든다.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주식은 매수 매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금과 그 다음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에 지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수수료는 증권사에다가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매매를 했을 때 1원이 남았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세금을 내고 수수료를 내고도 1원이 남았다는 거죠. 즉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원이라도, 단돈 1원이라도 만약에 여기에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수익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가지고서 자꾸 한 푼 두 푼 쌓이는 것이 나중에 이게 100원, 200원 혹은 나중에 커졌을 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그 다음에 큰 규모, 대규모의 자금으로 운영을 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단위, 억 원, 억대의 이러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에 대한 투자 4개명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빠질 수 있는 크게 4가지의 함정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함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게 4가지의 문제 여기에 적어놨는데요. 자, 보면 왜 내 종목만 손실이 나는 걸까? 다음, 왜 내 종목만 안 가고 소외받는 것일까? 세 번째, 왜 내가 매수하는 지점은 항상 고점일까?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보시면 이거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왜 급등하던 주식이 갑자기 수직 낙하를 할까? 그것도 내가 사기만 하면 수직 낙하를 할까? 여러분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왜 내 종목만 손실이 나는 걸까? 자,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게 됐습니까? 대부분 얘기가 크게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 내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회사 동료가 얘기해줬어요, 증권회사의 직원이 권해줬어요, 아니면은 난 모르는데 누군가가 이게 좋다고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사게 됐어요. 5만 가지 얘기가 다 나오는데 무슨 얘기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가 정말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거죠.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왜 내 종목만 손실이 나냐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시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찾아보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고 나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손실이 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손실이 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서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13시 투자 스쿨에서 기법으로 얘기했던 것들, 특히 2시그마 유니버셜 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95%의 확률로 해가지고서 한국이나 미국 증시에 가릴 것 없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테마들을 선정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단순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 즉 재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인 차트에 대한 분석, 세 번째 산업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종목이 과연 앞으로 이 산업 전체에서 아니면 여기서 산업이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더 큰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그 여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회사의 점유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얘기했던 거를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최소한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쩌다가 마주친 그런 그 주식, 그리고 그것도 급등하는 주식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거를 왜 샀지 그러고서는 땅을 치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과 근거 없는 이야기와 근거가 없는 소문만 듣고서 그러고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서 투자를 한 경우인 것이지, 이거에 대한 결국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느냐? 여러분 자신한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왜 내 종목만 손실이 날까? 당연히 걸릴 수 있죠. 내가 못 봤으니까. 왜 내 종목만 소외받는 걸까? 나는 분명히 주목받는 종목을 찾았어야 됐는데 남의 얘기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면 왜 내가 매수하는 지점은 고점일까? 계속 급등하는 종목이니까 그거 보고서는 계속 해가지고 이게 영원히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이 고점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난 그 지점이 기가 막히게도 거기가 고점이라서 거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아주 철렁철렁하죠. 예. 이게 반등이 들어오겠지 했는데 반등이 안 들어오고 하루에도 5%, 7%, 많게는 10에서 15%, 심지어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고, 심지어 하한가 3번 맞으면 여러분의 멘탈은 또다시 하얗게 변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왜 급등하던 주식이 갑자기 수직 낙하라느냐? 여러분,
급등하는 주식을 함부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들께 급등주를 절대 소개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니면은 횡보하거나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지 절대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함부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자, 왜 그러느냐? 급등하는 주식은 언제든지 자리를 바꾸고 거기서 턴을 해가지고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급등하는 주식.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왜 갑자기 급등하는 게 떨어지는 걸까? 자, 그리고 왜 내가 사는 그 전쯤만 고점일까? 이 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되는데, 자, 내가 매수하는 지점은 왜 고점인 걸까? 여러분이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 고점인데 신고가일 때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얘가 왜 여기서 떨어질까? 저항을 알지도 못하고 지지도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 어디서 반등할까? 이런 것도 모르는 이런 투자자들께서 만약에 못 모르고 소문만 듣고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100% 여러분들은 손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왜 고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서 거기서 떨어지는 거를 또 경험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주식이 그냥 그대로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이 들어와주면 좋은데 상당히 옆으로 횡보를 오래 기간 동안 하고 나가지고서 또 거기서 또 한 번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고생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급등하는 주식에 대해 가지고서는 내가 이것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 팔고 놈 팔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다가 그렇게 투자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셔야 된다. 즉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 매수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든지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은 이 매수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파는 거. 즉, 여러분이 지금 매수했던 이 주식,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가지고 있던 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면은 되지라 그러는데 여러분, 매도 버튼이 정말 눌려지십니까? 시장가로 정말로 그대로 한 번에 다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분할로 해서 매도를 한다 그래도 이렇게 해놨다가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이게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매도를 걸어놨다가 결국은 그 자리를 다시 또 취소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 손에서 비일비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신고가의 유혹에서 참아야 된다. 두 번째, 구체적인 목표 가격,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 요거. 그다음 세 번째, 목표가가 정해지면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아무 인정사정 없이 그야말로 매도 버튼 누르고 전부 다 투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량을 던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했던 수익을 회수를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투자는 위험을 감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합리적인 근거.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합리적 근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봤습니까? 아니면 이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차트가 얼마나 자리가 좋은가? 올라갈 수 있는가 아닌가를 보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종목의 산업군들, 이게 만약에 반도체라고 치자고요. 자, 반도체 소부장인데 이 중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점유율이 몇 %인가? 사실 조그마한 종목인지 큰 종목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사실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 거기다가 또 무엇이냐? 이 업체가 돈을 잘 버는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또 태반. 거기다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쪽 테마까지 걸리면 더 심각해집니다. 자, 테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떠한 섹터, 즉 산업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떠한 뉴스 하나 때문에 거기에 걸려있는 여러 섹터에 있는 여러 종목들이 걸리는 거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 정치 테마. 이런 것들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 없이 단순하게 이런 거에 움직인데 이런 게 움직인데 이런 것만 가지고서 이런 소문만 가지고서 갔을 때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대로 매수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정말 손절해 가지고선 최소한의 손실만 보고서 원금을 어떻게든 건지는 그런 노력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 신고가의 유혹에서 참아야 된다. 보통 52주차 신고가라 그러죠. 1년 동안 봤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보통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고가래, 그러면은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더 가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거기는 상당히 높은 자리고 떨어지면 많이 아프겠네 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왔을 때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올라타는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그런 투자자나 전문가들은 그걸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하다가 고생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더 갈 줄 알았지 라고 생각하고서 갔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꼬꾸라지더라고 라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수도 없죠. 네. 그런 거 실제로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왜? 신고가라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서 누군가가 이것이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선 오케이 콜 하고서는 여러분이 매도하는 물량을 받아주고선 나는 이걸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하고서는 그보다 높은 호가를 내놨을 때 가능한 거지,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마지막에 내가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려 그랬는데 내가 팔려는 사고 했는데 사줄 사람이 없을 때는 여러분의 주식은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유혹에서 여러분들은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이 신고가에서도 한번 올라타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손실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들어가셨다가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 구체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종목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겠는가를 정확하게,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맞추어서 목표가를 설정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거를 만들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본적, 기술적, 산업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이 회사가 정확하게 이 종목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의 단가를 잡아가지고서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어디가 저항대이고 어디가 지지대인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매수를 들어갈 것인가, 주수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분할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매수 스케줄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투자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목표가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이 목표가에 도달했어요. 도달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거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목표가에 도달했는데 얘가 정말로 기세가 좋아가지고 갑자기 상한가를 치면서 내 목표가를 돌파를 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드렸던 히든 종목들 중에 상당수가 그랬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말고도 저녁에 있는 온트레이딩 AI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 증시팔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정해놨는데 그 목표가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욕심은 끝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또 목표가를 높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거 더 갈 거야. 이거 더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은 내 목표가는 한 여기서 100% 정도 더 올렸는데 실제로는 50에서 60% 정도 더 올라가다 거기서부터 꼬꾸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조금 여기서 떨어지면 눌림목이 되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눌림목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내가 잡아놨던 목표가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일단 설정을 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경험이 쌓이지 않았다면, 목표가를 정했다면 그 자리에서는 미련 없이 전량을 그냥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 있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주식이 배당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금전적 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결론을 얘기하자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의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목표가에 도달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은 미련 없이 그 전략을 매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피같이 생각하는 그 투자금들이 전액이 다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자, 파생상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100만 원을 투자했다. 잘못하면 여러분 1000만 원을 물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원본 초과 손실 상품이라 부르는 거죠.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주식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그나마 파생상품보다는 덜 위험한 걸 가지고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최대한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한 방식으로 뭐에 비교했을 때 파생상품에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그래도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오늘 투자스쿨에 대한 마인드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여러분들 만약에 그래도 또 여러분들 다른 것들 저에게서 다른 얘기를 듣고 싶다 혹은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전략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클래스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아주 3일째를 사랑해 주셨던 그 기법, 바로 테일런 기법, 거기다가 또 하나의 기법을 여러분들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법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기법 첫 번째 테일런, 급락주의 분할 매수라 그랬죠. 자, 이게 뭐라 그랬죠? 독수리 발톱이다. 독수리가 내려오면서 거북이를 집어 들어 올려서 바위에다 집어 던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거북이를 깨먹죠. 네, 많은 새들이 하지만 특히나 미국에서 독수리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가지고 테일런 기법으로 제가 불렀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급락주에 진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핫다랑 비슷한데 핫다보다는 조금 더 약간은 좀 유연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괜히 하한가 따라잡기 하다가 여러분 잘못하면은 발톱도 부러지고 자 부리도 부러지고 날개도 부러지고 잘못하면은 목도 부러집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 입장에서도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이런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 뉴스와 재료를 먼저 잘 파악한 후에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정말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 한 군데가 부러지고 잘못하면은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야지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자, 급락이 1차 보통 아래 꼬리가 나올 때 그때부터 해서 소액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하루에 2번 이상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2번까지만 딱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점심시간대 아니면은 요 이후에 오후 2시 정도 그때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가에 잠깐 한번 들어가는 정도 아니면은 종가 매수 한 번만 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낙폭이 클 경우에는 2회차 매수 이내에서는 오히려 바로 손절해야 되는 거죠. 자, 처음에 샀는데 2시 정도에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또 10% 이상 값이 쭉 빠졌다. 그러면은 아 뜨거라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잘못하면 정말 부러지니까 바로 손절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 이전에 그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 있었던 팩웨스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은행 급락 종목들이 있었죠. 지역은행들, 즉 리저널 뱅크들이 여기에서 이제 뱅크럽시에 들어가느니 마느냐는 그런 사태가 나왔을 때 급락에다가 개발하기 막 나왔었는데 그럴 때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게 바로 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디서 쓰느냐. 자, 디스커버리. 우리나라는 그래도 급락이 그렇게 크게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 보면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자, SK 디스커버리 이렇게 훅 떨어졌죠. 그러고선 옆으로 횡보하다가 또 옆으로 한번 쭉 빠지고 갭 떨어지고 또 한번 요렇게 갔어요.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나, 둘, 셋, 넷. 자, 4번 4일차에 걸쳐 가지고서 여기에 5일까지 있군요. 이렇게 해서 5일차에 걸쳐 가지고서는 과대 낙폭으로 떨어지는 이 자리에 왔을 때 바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36,200원에서 떨어졌다 아래 꼬리를 주고 들어 올리는 이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매수가 들어가거나 혹은 종가의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3일 정도 들어올리죠. 자, 3일 동안 해가지고 들어올리는데 윗꼬리가 나오면서 들어올렸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 보통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자, 이틀 정도에서 매도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오늘은 3일 정도 됐을 때 조금 더 하루 정도 더 땡겨 올려가지고 거기서 던진 거를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옆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오히려 쭉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단타를 해가지고서는 하는 부분들, 즉 단기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보통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서 오히려 날아오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닥을 2번 잡는 것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잠깐 가는 것으로 하냐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여기 보면은 아직까지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 정배열이 아니라 일단은 이동평균선에 역배열이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테일러는 어디까지나 자 떨어지는 급락주에 대해 가지고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서 다시금 올라온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서 여기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패거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패거스 뱅코프가 바로 여기서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세 번째로 떨어졌죠. 여기서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하락하던 추세를 보이다가 급락이 나오는 이 자리 여기에서 이제 보통 매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갑자기 양봉으로 전환, 즉 양전이 되는 그 순간에 바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이 자리에서 바로 매도를 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정석적인 그 테일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일봉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은 횡보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돈을 묻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쯤 되면 여기서 매도하고 다른 종목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금 돌아와서 여기서 또 보면 이렇게 해서 대략 한 7일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정도 매도 나오네. 거기서 또 다시 그 갭 하락이 나왔은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받아주는 거죠. 자, 지금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하고 상당히 다른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한번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가 굉장히 며칠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 3일이나 5일 뭐 7일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만은 여기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졌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생하는 그리고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한 번에 확 그것도 개발학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서 그러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은 캐러브 그래서 파동 추종 매매 요거에 대한 건데 캐러브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슴이죠. 미국 사슴 중에서 이렇게 뿔이 나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런 사슴들, 즉 옆으로 이제 퍼져 있는 파동, 추종.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파동은 뭐냐면은 이게 저거예요. 이 파동은 횡보하면서 생기는 횡보파죠. 횡보파를 추종하는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슴뿔 모양의 그 파동에 따라서 매매를 진행한다. 즉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횡보에 가까운 형태죠. 그래서 박스권 파동에서 우리 걸 사용하고 그 다음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라지캡이나 미드캡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S&P 500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캐러브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캡이나 마이크로 그런 주식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손실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은 마이크로로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주식들
그야말로 소형 테마주보다 더 무서운 나스닥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100만 불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시총에 있는 종목들, 그게 갑자기 급등한 거에다가 여러분이 들러붙었다가 갑작스럽게 99% 빠지고 손실을 보면서 그야말로 멘붕 오는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 캐러브 매매는 그 종목들에는 하지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캐러브 파동 이 매매 같은 경우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룰루레몬 애슬레티카를 지금 가져왔는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은 자, 이 파동을 만들면서 가고 있는 걸 보이시죠? 자, 사슴뿔 같이 옆으로 쭉 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 포인트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떨어져 있는 자리. 자, 여기에서 이 자리를 보통 갑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좀 더 급락이 나오거나 과매도가 나왔을 경우에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전에도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계속 횡보파가 옆으로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잡아놓은 291달러, 그 다음에 상단은 385달러를 이렇게 잡고서는 이 안에서 계속 횡보 파동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파동 안에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이 자리에 들어오면은 우선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길이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은요,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파동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다. 즉 S&P 500 종목 같은 이런 대형 미국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파동도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의 투자자님들이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야말로 속 터져서 죽기 딱 좋은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파동으로 옆으로 퍼지는 이런 횡보파를 만났을 때 여기에서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스타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는 어디서 하냐? 바로 여기 있는 395, 여기에 385불이죠.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종목은 어떤 거냐? S-오일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부터 23년도 요 자리에서 보면은 대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지금 이렇게 횡보를 갔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훨씬 더 단축된 기간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횡보파가 나왔을 때, 자, 여기 보시면 61,000원에서 96,400원 사이에 이 횡보 구간에 있을 때 요 구간에서 무조건 하고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다.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이 61,000원은 사실은 또 다른 쪽으로 봤을 때 지지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에 왔을 때 여기에 맞춰 가지고 매수를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요 옆에 있던 또 다른 저항대에서 보통 한번 여기에 첫 번째에 그 횡보 라인의 상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왔을 때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여기에 중간 정도 올라오다가 다시 빠졌을 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좋다 그러고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자리가 다시 발생하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게 과연 여기서 이 횡보를 이탈할 것인가 아니면 옆으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요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시그널을 정확히 파악해서 들어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매수와 매도를 이 파동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이 파동 내에서의 수익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우선은 이 기법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슈 중에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열광하셨던 상반기에 1분기 테마,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상반기 주요 테마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1분기 유망 테마, 반도체와 AI 플랫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제가 복합 테마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 플랫폼 같은 경우 생성형 AI의 고도화에 주력을 한다. 즉,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AI의 칩셋과 보드, 그 다음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주목을 하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등 이런 그 팹리스와 파운드리에 돼 있는 특히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플랫폼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를 주축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에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 글로벌적으로 많은 데이터 센터가 지금 신축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국내는 대형 통신사 그리고 플랫폼주가 주도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대형 대기업들의 우선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구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반기 주요 테마 중에서는 일단 가온칩스를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공략 지점은 1월 한 5일 정도죠. 이때 자 6만원, 58,000원, 59,000원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지점을 저는 항상 기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꺾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128,000원까지 올라갔던 상당히 지금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그 수익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에이직랜드 역시 자 가온칩스, 에이직랜드, AD테크놀로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팹리스 3대장이 우리나라에 있죠. 특히 이게 비메모리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이직랜드 역시 공략 지점은 양봉이 나오는 이 지점에서 공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서 최고점 6만, 지금 85,000원이네요. 85,000원까지 일단 올라갔던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대략 한 60% 이상의 수익을 이 2개월 만에 지금 뽑아낸 그런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분기 유망 테마로는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복합 테마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 전기 같은 경우 자동차와 2차 전지의 시장 통합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이 충분히 좀 더 통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 현대차라든가 여러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2차 전지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전체 판매량의 지금 3% 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부분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일단은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현대차가 현재 글로벌 탑3 완성차 업체로 성장을 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현재로서는 300달러대를 넘기기 어렵다 그랬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거의 뭐 150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190, 200불 그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왔던 종목들, 이 두 번째 리포트에 있던 것 중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공략 지점은 여기에서 9만원대였죠. 93,000원, 4,000원. 이제 여기에 이 자리에서 공략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가지고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여기 봤을 때 5월 9일 기준으로 했을 때 26만 9천원, 최고점 27만 2천원까지 올라가는 거의 300% 가까운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력 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드망 관련주로서 좀 더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1분기, 1분기 때 보시면은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 그 다음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자,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빨간색, 파란색이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이 당시에.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다시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두 번째로 이제 2분기 AI 반도체 이 테마에 관련된 이 레포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많은 신청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2분기가 들어가면서 상반기가 되면은 이제
더욱더 많은 유동성 그리고 또 여기에 수많은 변동성이 더해지게 되면서 굉장히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AI 반도체의 테마, 앞으로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이 모멘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돌아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 시장이 재편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AI와 반도체 테마,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마시고 많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무료로 해가지고서 배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신청하신 분들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QR코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서 신청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서 좋은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이 석가탄신일 기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동안 13시 투자 스쿨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얘기하고자 했었는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과 또 조금은 더 좀 깊게 얘기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기법들, 그리고 알고자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들어는 봤는데 분명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약간은 좀 더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앞으로도 만약에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종종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알고 과연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어떤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라든가 혹은 나의 심리의 문제 혹은 투자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소통하게 된 것을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 있는 이제 13시 투자 스쿨에서는 다시 이전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테마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히든 종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이 휴일 기간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13시 투자 스쿨 내일 이 시간 이주기 맞춰가지고서 다시금 또 똑같은 내용 그리고 더 알차고 좋은 내용 그리고 여러분을 성공 투자로 이끌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들고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내일 하루 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